반갑습니다. 이슬과 소나기의 DJ 지영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낮에는 햇빛이 포근했지만 해가 지니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길가에는 가을빛이 완연하고 하늘은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저녁 시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시진 않나요? 오늘은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사연은 사랑과 가족,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상처와 화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니까 함께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과 깨달음을 주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직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몇 개월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운명의 상대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사람은 따뜻하고 진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고,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며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프러포즈를 받던 그날의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아껴주시던 할머니께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며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연인에 대해 몇 가지 물으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굳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 한마디로 따뜻했던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이유를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할머니는 한결같이 그 결혼을 반대하셨고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끝까지 입을 닫으셨습니다. 부모님도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시는 듯했어요.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어색한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없는 반대가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포기하기엔 너무 소중했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집안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 중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방의 서랍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앨범, 낡은 책들까지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뒤편 작은 창고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오랫동안 잊혀진 듯 구석진 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누렇게 바랜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공식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할머니의 얼굴은 지금과는 너무 달랐어요. 날카롭고 결연한 표정이었고 그 눈빛에는 어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슬픔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과 편지들 사이에서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듯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낯이 익은 성씨가 적힌 문서였어요. 제 연인의 성씨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같은 성은 많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집안이 한때 큰 재산과 명성을 잃게 된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그 가문이 얽혀 있었어요. 토지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들, 배신과 음모가 얽힌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로 원망과 분노가 담긴 글귀들이 써 있기도 했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요. 손이 떨려서 문서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성만 같을 뿐인데 이 이야기를 연인에게 말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단둘이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집안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창고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봤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셨어요. 하지만 제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아셨는지 한참 후에야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이제 알 때가 됐나 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쓰라리고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오랫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우리 집안은 제법 넓은 땅을 소유하고 부유한 가문이었다고 하셨어요.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할머니는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계셨죠.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망쳤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표면적으로 우리 집안과 친분을 쌓으며 신뢰를 얻었지만 뒤에서는 교묘한 계략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토지 문제와 관련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용해 우리 가족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땅도, 영예도 다 사라졌지. 네 증조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인을 만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 우리 집 어른들도 그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그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고 그 시대에 누군가가 만든 오해와 욕심이 지금까지도 두 집안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애매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연인과의 대화 이후
저는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가족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원망과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가족도 어떤 억울함을 안고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토대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아가 오래된 토지 대장과 금기부등본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엔 너무 오래된 자료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간곡히 부탁한 끝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인도 자신의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그 당시 이야기를 수집했어요.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말기였고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두 집안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연인이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안을 도우려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의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경고하려 했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는 기록들이 상세히 써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가족을 실질적인 몰락에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동원해 우리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왜곡된 소문과 오해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도 우리 가족을 도우려다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손해를 봤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오해가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이 사실을 어떻게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할머니가 받으실 충격이 너무 크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모든 걸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할머니께 모든 자료를 보여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찾아낸 모든 문서들을 할머니 앞에 펼쳐놓았어요. 처음에는 일기장 내용을 믿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점점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그 일기에 적힌 우리 집안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도움을 주었던 방법들이 할머니의 기억과 일치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평생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이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렸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수십 년간의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도 우리를 도우려다 손해를 봤을 텐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저도 할머니 옆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 연인을 집으로 불러서 직접 사과하셨고, 자네가 우리 손녀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해가 풀리는 순간 제 마음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도와주셨고, 결혼식 전날 밤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안다.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일찍 예식장에 도착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단장을 하시고 가장 아끼시던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신랑 신부 입장 전 할머니는 저와 제 남편이 될 사람의 손을 함께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잘못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됐어.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세월의 오해와 증오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신랑 측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서로의 어르신들이 만나 그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 가족 모두 각자의 상처와 오해를 안고 살아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진실을 마주했고, 오랜 세월 우리를 짓눌렀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더욱 밝아지셨고, 저희 부부를 누구보다 아껴주셨어요. 무엇보다 두 집안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히 잘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두 분은 운명적인 인연인 것 같아요.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든 만나나 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에 남은 오해와 상처가 있다면 오늘이 그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는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결혼 반대에서 시작된 오해와 화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모두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